네,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예상했던 대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이거 좀 속내를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수 의견, 그러니까 0.5%포인트 말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하자 이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한데 속도 조절론이 그 연준 위원들 안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미국 할 것 없이 지금 올해 가쁘게 이렇게 그 금리가 올라가다가 지금 가계 부채라든가 경기 침체 같은 문제들이 나오면서 슬슬 이제 그 좀 뭐라고 할까 엔진이 과열됐다고 그럴까 예. 무리가 나오는 그런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예.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 국채값이 금리가 이제 하락하고 좀 낙관적인 좀 이제 다음번에는 좀 그 느슨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11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기준금리 결정하잖아요. 근데 예.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좀 저는 눈에 띄었는데 뭐였냐면 11월에 인상폭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의 이견이 많고 고려할 것도 많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을 보면 빅스텝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베이비 스텝으로도 열려 있다. 좀 저는 이렇게 좀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하고 경기 침체 문제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더 큰 변수는 지금 2번 남았죠. 미국의 연준에서 그 연말에 상한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하는 건데요. 예.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어제도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오늘 밤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데 예. 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된다는 게 보이고 연준의 강경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연말 상당 금리가 4.5% 어쩌면 4.75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요번에 0.25 한 번 남았는데 이걸 0.5로 올리지 않으면은 1% 이상의 금리 역전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가뜩 지금 지금 환율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다수 의견은 3.5까지 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래도 그 3.5까지 가지 않겠는가? 예, 그런 쪽으로 저는 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예, 수장님께서 지금 어쨌든 뭐 경기 침체 우려, 가계부채 우려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나라 밖의 연준의 금리까지도 이제 우리 금리 결정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0.5%포인트 인상 시에 이자는 6.5조가 증가한다. 근데 이게 예. 가계부채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다 저마다 좀 빚을 조금씩 다 지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뭐 그동안 많이 그 보도가 됐으니까 뭐 숫자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올해 연말에 그 주택담보대출 예. 금리가 8%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외적인 상황이 하도 엄혹하니까 이건 참 불가항력이라고 할까요?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철인 3종 경기 뛰고 있구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근데 이제 네. 경기 참여자들 보면 뭐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완주는 하겠지만 네. 체력이 약한 참가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경제의 취약 차주들인데 그렇습니다. 이 체력이 좀 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를 좀 더 잘 뛸 수 있도록 좀 예.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가계 대출 받은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예.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상환하는데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 중산층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이 하류층의 경우는 이게 생계형 대출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일단 도덕적으로 어떤 사회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연체가 벌어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층을 위한 그 각별한 어떤 다른 정책이나 이 조치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 측에서도 좀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IMF로 넘어가 볼게요. 예. 그 폭풍 구름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년도 경제 어떨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가올 것이다가 아니라 온다라고 표현을 써서 좀 우리가 덜컥했거든요. 예.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했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세 가지 정도를 들었는데 예.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지정학적인 불안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고 예.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지정적 불안이 있는데 이게 원가에 영향을 주고 예.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나고 다시 지금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특히 그 총재 IMF 총재 같은 경우에 이 지정학적인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유엔이나 웅크타드 같은 국제기구하고는 엇박자가 납니다. 유엔 특히 그 유엔 산하의 웅크타드라고 하는 기구는 이제 개발도상국들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데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유엔 사무총장도 그랬고 예. 그런데 IMF에서는 경제가 침체하지만서도 물가 인상 기조를 잡기 위해서 금리 긴축 기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약간의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IMF는 물가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장님하고 얘기하려고 예습을 좀 했는데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였냐면 IMF가 영국의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 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크게 두 부분인데요. 영국의 감세 정책 지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지출은 굉장히 크게 잡아놨는데 대폭적인 감세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예. 하나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국 국채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 부분이 있고요. IMF가 특히 강조했던 건 이게 예.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오. 감세 이번 영국이 추진했었던 지금 철회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예. 감세 정책이 연봉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감세 정책이었어요. 이러니까 이게 불평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 두 지점을 들어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영국 연기금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도 뭐 연관된 부분인가요? 당연히 연관이 돼 예. 있죠. 지금 영국 연기금 사태 때문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요. 예. 여기 조금 테크니컬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기금이 굉장히 덩치가 크죠. 예. 그래서 영국 연기금은 이 수익을 낼 곳을 찾는데 좀 마땅치가 않아서 한 10년 전부터 예. LDI라고 하는 상품을 썼어요. LDI? LDI. 예. 이거는 국채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요. 예.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이 파생상 일정한 돈을 예치를 해놓으면은 그 매입한 국채의 4배나 5배까지 운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거는 그 돈을 갖다가 증거금을 박아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지금 영국 정부가 아까 말한 그 아주 큰 감세 정책을 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그래도 영국의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영국 국채 금리가 너무너무 올랐어요.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예. 이건 규정에 의해서 국채 가격 떨어진 부분을 현금으로 메꿔놔야 돼요. 증거보조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 액수가 한 1조 5천억이 됩니다. 엄청나네요. 이게 이 액수도 크지만 이게 예. 빨리 갚아야 되는 현금이니까 지금 연기금이 파산을 위기에 처했어요. 아. 근데 이래서 영란은행이 급히 지금 이 구호에 나서긴 했는데 예. 엊그제 보도에 14일 내일까지 국채 매입하고 그만하겠다, 그만 도와주겠다 이렇게 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발 금융위기가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은 그 여파는 또 우리한테 올 텐데 예.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일파만파가 있는데 예. 가장 직접적으로는 영국 파운드화는 그 달러화를 보조하는 중요한 기축통화 중에 하나인데 예. 파운드화 가치가 무너질 경우에는 돈이 다시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더 높이 올라가요. 지금보다 더 예. 올라간. 조금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예. 이 미국 달러를 한 쿠션 먹고서 어. 다시 원화 가치를 깔아내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파운드화 폭락은 절대로 강 건너 불러볼 일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로서도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연기금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그 LDI 파생 상품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한 사태가 문제가 됐는데 예.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그 채권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 연기금이 당한 것 같이 빨리 이렇게 유동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는 로부터는 자유롭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게 그렇죠. 채권 가격이 지금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국민연금의 그 손실액이 지금 누적으로 한 45조 정도 누적으로 손실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군요. 예. 시장님 끝으로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뭐 경기 침체 이걸 우려하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쓰이는 게 많고 다 위험하지만 지금 그 세계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말할 것도 없이 지정학적 구조 변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고 미국하고 중국의 가치 사슬 변화.
이게 사실 제일 밑바닥에 있고 미국이 지금 금리 상승을 앞세워서 지금 킹달러 정책을 쓰는 것 있죠. 예. 이 세 가지는 지정학적인 논리로 맞물려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 생각나네요.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예,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그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였던 머빈 킹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2009년에 했던 말인데 예. 지금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예의주시를 하면서 좀 뭐라도 대비를 해야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